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20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CCTV에서 우리 KF-21에 대한 내용을 제법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근데 그 다루는 내용 중에 우리 국방 관련 보도에서는 아주 낯선,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언급했어요. KF-21이 5세대 전투기가 될 거다. 한 3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관련된 그래픽까지 보였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랄까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CCTV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내 시각과 비교해서. 자, 뭐 제가 KF-21은 5세대 그 이후를 다 뭐랄까 추가로 이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가 다 감안된 그런 기체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고, 여기 보이는 것들이 그 뭐 몇몇 그두 사례죠. 사례고, 그뿐만 아니라 뭐 무장, 그리고 뭐 레이더, 또 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대스텔스 레이더, 요즘 이제 등장하고 있는 스텔스를 잡는 방식, 그것을 그런 새로운 어떤 레이더 시스템을 제밍하는 거. 즉 내 스스로가 스텔스기가 아니면은 저런 제밍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을 위해서 내부 무정창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게 이제 KF-21이랑 같이 활동할 것인데,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죠.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언론에 있는 국방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KF-21이 왜 4.5세대라면 어떻게 같이 행동하는, 같이 작전을 하는 무인기들은 스텔스인데, 소위 말해서 저피탐인데, KF-21 모 기체는 두목 역할을 해야 되는 기체는 오히려 스텔스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스텔스기들이 오히려 들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자들은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전부 다 5세대로 바뀌는데 왜 우리는 4.5세대 기체를 개발하느냐, 그런 험담을 주로 했었죠. 자, 그런 와중에 뭐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5세대, 6세대 언급하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그래요. 자, 이런 게 뭐와 모순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랑 대비가 돼서 제가 오늘 이동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어제 나온 기사예요. 거기는 이제 오래된 군사 전문 기자가 있죠. 본인 스스로 업력이 가장 오래됐다고 그러죠. 80년대 후반부터 국방부 출입했고 그 이후로 쭉 여기 있으니까, 국방 분야에 있으니까 모든 가장 고급 정보, 언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군사 관련 고급 정보는 접한다고 봅니다. 30몇 년 동안. 자, 거기서 어떤 기사를 냈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이제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CG를 공개했는데 무인기들끼리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게 관련된 기사예요.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 편대 뜬다. 그리고 KF-21과 공동작전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그래서 MUMT라는 언급도 해요. 유무인 복합. 그러면서도 KF-21이 몇 세대인지에 대한 언급은 애써 회피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만 보더라도 무인기 편대 비행하는 무인기가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 시간표까지 언급을 해요. 여기서 거기서 KF-21이랑 같이 작전을 하게 되면 그게 MUMT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해외에서도 2030년부터입니다. 연대가 아니고 미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를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독일, 프랑스 협력했고, 일본은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손잡았잖아요. 6세대 전투기 낸다고. 30년부터 35년 사이에. 자, 그럼 중국도 이미 하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도 따라오겠죠. 전 세계가 5세대를 건너뛰어서 6세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5세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MUMT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거랑 딱 결부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가 좋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한테
어떤 직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자거든요. 우리 KF21도 6세대다 바로 5세대 뛰어넘어서 바로 6세대로 간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목이에요. 밀떡들한테. 그런데 애써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를. 자, 이게 상당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우리 이 기체는 5세대가 곧 된다. 30년부터 연구개발 시작된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우리 국방 기자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중이 접하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거의 전부인 국방 기자들이 이런 언급을 절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뭐랄까 대비라고 할까? 영어로 컨트래스트라고 그러죠. 예, 명암이 확실한 분야예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은 아주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자, 가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2030년부터 배치한다고 그래서 2030년부터 배치한다. 그래서 이게 F-35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F-35가 주력이 아니고 F-15EX가 주력이에요. 네. 자, 저거하고 하이급, 로우급도 동시에 개발한다. 두 기체를 동시에 개발하겠다. 미국한테 큰 도전이죠. 10년 안짝의 시간에 두 기체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자 다른 나라에 따라 나섰죠. 위에 게 이제 일본,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부터 5세대 개발한다는 것은 곧 6세대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까 유용훈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금 몇 년 있으면 1년 있으면은 편대 비행 시험을 할 거예요. 우리 무인기 2가지가 등장할 거예요. 30대 초반에. 그럼 6세대죠. 예.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4.5세대라고 계속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6세대로 점프를 하니까 어안이 붕붕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CCTV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이제 2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이게 군사 기술이라는 부분이고 KF-21에 관련해서 5, 6분 정도 다뤘어요. 예. 자, 이 전체 방송이 한 15분? 한 그렇게 됐는데 4가지 무기 체계를 다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KF-21이었어요. 그게 5, 6분 할애했고, 그 다음 B-21 폭격기 이야기했고, 미국에. 그 다음 V-280, UH-60을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 선정이 되긴 했죠. 벨사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세대 소총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 배분으로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자가 KF-21이었어요. 예, 의미심장하죠. 중국이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 언론에서도 보기 어려운, 우리 국방 언론 기자들도 다루지 않는, 애써 회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쿡 다루고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제법 예쁘게 뽑아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처녀 비행했다, 첫 시험 비행 성공했다. 이거 당연히 언급되고 있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KF-21의 함재 기형까지 모형이 지금 소개됐다. 이런 보도까지 하고 있어요. 상당히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KF-21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짤막하게. 오른쪽에 보면은 길이, 높이, 이런 게 있고, 날개폭, 최대 비행 속도, 최대 무장량, 탑재량 7.7톤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결이 좀 긴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대충 읽을 수 있는 한자와 더불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스텔스 설계를 채택했지만 무장을 외부에 장착을 했다. 그래서 5세대의 축소 버전으로 판단된다. 즉, 이 말은 5세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용 설계다. 뒤에 이제 다른 추가의 설명들을 봤을 때 맥락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밑에 이제 그 자막이 F-22 미국의 랩터와 비견되는, 앞에 비견이라고 딱 보이시죠? 비견으로 시작하죠. 비견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초기에는 지금 4.5세 형식으로 나왔는데 디자인은 스텔스 디자인인데 형상이. 근데 무장을 외부에 달고 나왔다. 근데 징검다리다. 곧 5세대 갈 거다.
그 이야기를 이제 중국의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CCTV에 나와 있는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일단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 저 이 사진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는 CCTV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비 랩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아마. 정말 닮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이제 통통한 몸체, 저건 내부 무장창을 넣기 위한 통통한 몸체죠. 스텔스기를 구현할 거 아니면은 내부 가운데 몸매가 저렇게 통통할 필요가 없어요. 저러면 공격하기 되게 불리해요. 그런데 무장이 밖에 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별명에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철저히 외면했죠. 국방 기자들이.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되게. 애써 외면한 것이죠.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언론자를 붙일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자, 정말 닮았죠?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디자인을 F-22랑 거의 비슷해요. 즉, 이 말은 공중 제공 전투기로서 상당한 영향을 가질 거다. 엔진도 두 개고. 대신에 조종석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F-35와 좀 더 유사해요. F-22보다는. 그 외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살짝 작죠. 아주 살짝. 근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였어요. 앞에 레이더 부분 보면은 조종석과 끝단까지, 앞 꼭지 부분까지가 F-22가 좀 길어요. 근데 두께는 레이더가 직접 들어가는 그 직경,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레이더 성능을 감안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KF-21이 같거나 살짝 더 두꺼워요. 제일 안쪽에. 자, 그래서 저런 부분은 엄청나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몸통, 내부 무장창 이 부분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뭐 이렇게 어디도 저는 이런 비교를 실제 크기도 짐작을 했겠죠. 처음 봤습니다. 요긴한 비교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모습까지도 비교를 했어요.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 쪽이 조금 줄여서 통통한 느낌이 있어요. KF-21이. 그리고 조종석 형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살짝 다 우리가 좀 몽똑하지만은 뭐 새 부리 모양으로 생긴 건 비슷해요. 그리고 몸통 형상도 뭐 거의 유사하고 살짝 작은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약간씩 줄여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엔진 파워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엔진도 업그레이드 가능한 겁니다.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죠. 우리 엔진 개발 지금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연구 개발 진행되는 부분들. 자, 이게 이제 이번에는 SU-35, 러시아의 4세대, 4.5세대 최신형 기종이죠. 저거하고 KF-21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스텔스성을 그렇게 강조한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를 빼고는 기체 전체가 납작해요. SU-35는. 그래서 무장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고기동성에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잘 모르는 시각으로 보더라도 몸통이 통통하면 그런 게 불리해요. 운동성이라는 면에서는. 그리고 SU-35 같은 경우는 저는 빈 공간들을 다 이용하죠. 뭐 요철이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넓어요.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위는. 자,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KF-21은 스텔스성, 저피탐을 당연히 고려한 기체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F-35, F-22랑 유사하니까. 그 전문 기자들, 국방 전문 기자들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디스한 거예요. 난 얘가 싫다, 얘가 잘 되면 난 큰일 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사적인 느낌이 묻어 있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폐가 있다. 전혀 언론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언론인?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재밌는 그래픽을 선사했어요, 우리한테. 자, 이게 현재 형상 모습이죠. 배에 달려있죠. 배에 달려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곧 5세대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여준 자료 화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 내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그리고 날개 밑에 달린 건 없어졌죠, 이미?
자, 그래서 저게 뭐 네 발일 수도 있고 중거리 미사일 기준으로, 중거리 공대공 기준으로, 그리고 이 뭐랄까 그 내부 무장창의 깊이에 따라서 문이 열릴 때, 내부 무장창 문이 열릴 때 거기에 무장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이에요. 네 발이라고 해놓은 것은. 자, 그래서 향후에는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내부 무장창으로 들어갈 거다. 예,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된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 예, 그 말이 딱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 예. 그리고 한 수를 더 떠서 이런 것까지 했어요. 지금은 이제 타겟팅 포드, 지금 뭐 스나이퍼 포드라고 그러죠. 저게 뭐 이렇게 레이저 미사일, 레이저 유도 미사일 유도도 해주고, 뭐 EOIR 역할도 해주고, 또 타격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락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수단을 이용한 공격을 위해서 GPS 뭐 좌표도 찍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조종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용 고급 조종기라고 보면 되겠죠. 저게 이제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돌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타겟팅 포드가 내부로. 예, 지금 이 F-35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의 5세대 전투기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예. 우리나라 국방 기자들은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부터 5세대 개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5세대를 건너뛸 것 같아요. 4.5세대로 잠깐 나왔다가 몇 년 굴리고 그 다음 이제 정보 축적하고 경험이 누적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무장이 따라 올라오고 무인기들이 준비가 되고,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는 거라서 개발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크게 이빨 빠진 데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게 무인기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뭐 레이더 부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부분, 엔진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크게 제가 봐서는 이빨 빠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2030년부터 저렇게 5세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6세대를 바로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왜냐? 세계 시장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팔아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죠.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 지금 30년부터 6세대 전투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5세대 전투기라고 팔겠습니까? 무인기하고 협업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지금 우리들이 해외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동급 이상의 성능. 네.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K2를 팔 때, K9을 팔 때, 다른 무기 체계를 팔 때, 천궁을 팔 때, 해외에 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6세대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보다 일찍 시작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빨 빠진 데가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국방 기자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외면할까? 우리 마치 KF-21이 5세대, 6세대는 언감생심이고 5세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굉장한 사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중국까지 그런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럼 우리 본토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좀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또 대중들한테 그걸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 기자라면.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뭘까? 그들도 뭐 지식의 편차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가 국방 기술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기자들 중에는. 우리는 5세대 개발 능력이 안 돼. 우리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그건 미국 같은 나라나 개발하는 거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다 시나리오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자, 근데 중국도 5세대 전투기 개발했고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개발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는데 중국이 하는 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국방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 F-35를 사야 되니까. 개발 능력이 있다 해도 안 된다고 계속 봐야 된다.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저거는 정권의 인기 올리려고
하는 홍보성 이야기야. 실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 비행도 하기 전에 그냥 뭐랄까 시제기를 지상에서 공개하고도 다 뜯었다고 하지 않느냐. 중앙일보 그런 보도했었죠. 네. 그런 비행기가 얼마 안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시험 비행 성공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건 안 돼야 돼. 그런 느낌이 강해요. 언론이 아니죠. 네. 또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미국 무기 체계를 사면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무기를 주로 샀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생성된 먹이 사슬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F-35 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비행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미국이 싫어해. 벌써 눈치 여러 번 줬잖아. 우리한테 전달하기로 했던 기술도 안 전해주고. 이거 미국이 싫어하는지 우리가 하면 안 돼. 스스로를 작게 보고 스스로를 재단하는 거죠. 예.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보자면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또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는 게 또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예. 그들은 70년대 80년대 생각으로 아직도 미국을 생각해요. 미국이 싫어하면 나는 움츠러들어요. 그들의 본심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크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본도 싫어해. 일본에 있는 나의 친구들, 우리의 모범 답안으로 보이는 아시아 국가로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정치체계, 경제체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과 판박이로 해야 돼. 그게 저항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짓이야.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사실 우리 일본이 도와줘서 이만큼 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일본도 싫어해. 우리가 일본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항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좀 복합적인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 일본은 분명히 싫어하죠. 항모. 일본 쪽에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항모를 만들어서 F-35를 사주면은 미국이 더 좋아하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이라는 우산 밑에 그 다음 큰 형님 일본 그 다음 우리인데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미국 말을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조선일보 기사처럼 4.5세대 되겠어 5세대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정권 바뀌어봐라 털면 엄청나게 문제 나올 거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기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을 접수한 그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고 그들 행동을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인기하고 유무인 폭파까지 해?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네. 한다 그러네. 그 새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뻥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뒤져보고 저래 뒤져보고 탈탈탈 털었는데도 계속 진도가 나가네. 여태까지 해왔던 걸 바탕을 두어서 어떻게 된 거지? 입장이 지금 애매하고 모호하고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이런 느낌이 나요. 기사에서. 게다가 항모는 안 한다고 하더니 금방 또 말이 뒤바뀌어서 항모를 한다 하는데 그것도 놀라워서 접수가 잘 안 되는데 갑자기 KF-21에 탑재 기형도 한다 그러네. 어떻게 지난 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하지? 이 이유가 뭐지? 제가 금방 언급드린 이런 사례들은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었던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다 가잖아요. 그거를 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KF-21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F-35를 사고 공군을 위해서는 A를 사고 해군을 위해서는 B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더니 항모도 다시 꺼내들고 KF-21도 계속 개발하네. F-35의 입지는 자꾸 줄어드네.
오히려 분위기가 맞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판단을 했는데 상황은 더 거꾸로 안 좋아지는 이 혼란, 이게 기사에서 느껴집니다. 예. 자, 이 조선일보 기자는 항상 이렇게 해왔죠. 우리 지금 이제 주요 무기, 해외 도입 무기 쪽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금방 적어본 거예요. 수송기는 미국의 C-130J, 다른 나라는 좀 더 탈피해서 다른 스스로 개발하든지 다른 형식의 수송기를 사고 있는데 계속 사자는 그 주장. 공군은 F-35A 추가 도입해야 되고 항모용은 F-35B를 도입해야 된다. 잘 주장해 왔죠, 그렇게. 예. 값 떨어졌으니까 더 사자고. 또 아파치 당연히 추가 도입해야 되는 거고. 세계 최강의 헬기고 무적의 헬기고. 2026년이면 미국에서 생산 중단될 건데 저 생산 시설이 폴란드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예. 블랙호크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 이거는 미국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차기로 넘어가고 있던 거는 해외로 생산 시설을 넘겨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 기종이 지구상에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이익을 챙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게 왔었던 거잖아요. 공격 헬기 추가로 도입한다 그랬더니 결국 안 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이한테 아파치 생산 시설 그런 소문이 돌았죠.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게 폴란드로 갔으니까요. 예. 폴란드는 할 만하죠, 그것을. 예. 그리고 또 같은 기자는 구축하면은 반드시 미국제 SM-6와 SM-3 미사일을 장착해야 된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죠. LSM 해상형 언급도 안 합니다. LSM의 성능이 기존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언급도 안 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SM-2의 미사일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썼는데 문제가 많았으면 다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새 미사일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사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쇼핑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 한두 해만 기다리면 나올 텐데 그거 한번 깨끗하게 비교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덮어놓고 사자는 것이죠. 그가 대중에 가진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결국 대중들은 바보로 되고 되게 단발마적으로 반응하게 해놓죠. 조변 습계를 해도 따라오는 그런 대중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예.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지혜로부터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기자예요. 예.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 모두도. 옛날에는 남자이자 구분도 있었지만 이제 남자이자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통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 정치죠. 언론은 당연하죠. 지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대중이 더 머리가 나빠지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국에서 답답해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쪽 CCTV 그거 중국에서 보는 시청자가 뭐 수천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수억 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정작 KF-21을 개발하고 있는 본국의 당사국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KF-21이 어떤 맥락에 있으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기체라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습죠.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